한미 관세 협상이 아직도 교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일본은 미국하고 5,500억 달러를 내면서 관세 15%로 완전히 협상을 타결했죠. 8월 25일 강효정 대변인이 공동 합의문이 나오지 않은 이유에 대해 합의문이 굳이 필요 없을 정도로 회담이 잘 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는데요. 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여태까지 진전이 없이 교착 상태에 있는가요? 그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인가요? 가장 큰 걸림돌은 3,500억 달러라고 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에 있습니다. 당초에는 일본이 5,500억 달러로 귀결되고 있으니 우리는 1,500억 달러나 2,000억 달러 정도에서 협상이 될 거라고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무슨 일이 있는지 이재명 대통령의 미국 순방길에 유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에 이어 강훈식 비서실장도 모두 미국으로 몰려갔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물론 먼저 미국으로 갔고요. 원래 비서실장은 대통령 외유 시 국내에 남아있어야 하는데 국내를 다 비우고 비서실장까지 갔다는 것은 필시 다급하고 중대한 문제가 발생해서일 텐데 설명이 없으니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거기에서 3,500억 달러가 결정됐습니다. 그리고 한동안은 단군 이래 최고로 잘한 외교라고 자화자찬을 했습니다. 일본의 5,500억 달러와 우리나라의 3,500억 달러를 비교해 봅니다. 우선 2025년도 GDP를 비교해 보면 일본이 4조 700억 달러인데 비해서 우리나라는 1조 8,700억 달러입니다. 일본이 우리나라에 비해 약 2.2배에 달합니다. 2025년 8월 말 외환 보유고를 비교해보면 일본이 1조 3,230억 달러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4,163억 달러였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3.2배나 많습니다. GDP 대비를 하면 2,500억 달러, 외환 보유고를 대비하면 1,700억 달러로 해야 공평합니다. 그래서 이를 감안해도 2,000억 달러면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3,500억 달러로 합의했을까요? 합의문이 굳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된 회담이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도 만나주지를 않고 더구나 정상회담을 앞두고 SNS에 한국에서 숙청이나 혁명이 일어나는 것 같다. 그런 상황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으며 그곳에서 사업을 이어가기 어렵다고 밝혔기 때문이었을까요? 그래서 큰일 났다 싶어서 2,000억 달러가 갑자기 3,500억 달러로 뛰었나요? 그래서 이제 와서 생각하니 일본에 비해 너무 잘못 책정됐으니 3,500억 달러를 깎아달라고 해도 미국이 들어줄 리가 만무하죠. 이제 그 지급 방식을 둘러싸고 미국과 한국 사이에 힘겨루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한국 정부는 대규모 현금 투자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출 보증 중심의 구조를 선호하고 사업성 검토를 거친 합리적 대상 선정을 강조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환 보유고가 4,100억 달러인데 그 중에 3,500억 달러를 그냥 내주면 제2의 외환 위기가 올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지난 9월 25일 이재명 대통령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미국의 요구에 대해 감당할 수 있는 조건, 즉 상업적 합리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러자 트럼프는 한국에서는 3,500억 달러를 받게 된다. 이것은 선불이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트럼프가 선불을 강조하면서 관세 협상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내 친이재명계 인사 모임인 더민주혁신회의는 미국의 요구가 과도하다며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도 정도가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김용범 실장은 비공식적 경로로는 한국을 밟는다고 밟아지는지 한번 보라. 밟는 발도 뚫릴 것 같은 말도 주고받는다고 했어요. 미국의 과도한 요구를 부각해 정부 책임론을 피하고 대미 협상에 힘을 실어주려는 의도로 볼 수 있죠. 그러나 정제되지 않은 메시지가 오히려 한미 관계에 그늘을 들이올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처벌하고
종교단체를 포함한 보수 세력을 위협하는 이재명 정부를 비판합니다. 또한 오산 공군기지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해 매우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 팍스뉴스는 한국의 좌파 대통령이 트럼프를 기만했다라는 그랜트 뉴섬 안보정책센터 선임 연구원의 기고문을 실었습니다. 미국 유명 매체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좌파라고 확실하게 낙인을 찍은 것입니다. 팍스뉴스는 미 공화당과 트럼프 대통령의 눈과 귀를 잡고 있는 매체입니다. 트럼프가 우리 정부를 바라보는 시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보수 우파가 아닌 좌파 정부에 대한 노골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전방위 전쟁에서 택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죠. 트럼프 행정부가 경제 위기로 IMF 지원을 받고 있는 아르헨티나에 대해 200억 달러 규모의 통화 스와프를 약속하며 지원 사격에 나섰는데요. 한국 정부가 대미 투자를 위해 요구하는 통화 스와프에 대해 소극적인 트럼프 행정부가 아르헨티나 정부에는 요청도 받기 전에 먼저 제안한 것입니다. 반면 보수파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에게 27년 3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한 브라질에 대해서는 50%의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좌파 룰라 대통령을 불신한다는 확실한 선언입니다. 중국과 친한 브라질에게 관세로 타격을 가함으로써 룰라로 하여금 중국과의 관계를 재설정하라는 메시지인 거죠. 결국 견디다 못한 룰라가 유엔 총회를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했습니다. 룰라 대통령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교착 상태에 빠진 관세 협상을 타개하기 위해 3,500억 달러를 현찰로 내기 위해서는 무제한 통화 스와프가 필요하다고 미국에 요구했습니다. 미국과 상설 무제한 조건으로 통화 스와프를 맺고 있는 국가는 유럽중앙은행 ECB, 일본은행 BOJ, 영국중앙은행 BOE, 캐나다중앙은행 BOC, 스위스중앙은행 SNB의 5개국입니다. 상시 무제한 스왑은 필요할 때 얼마든지 교환 가능하며 외환위기에도 별도 한도 제한이 없습니다. 필요할 때 원화를 맡겨놓고 달러를 가져오겠다는 얘기인데 기축통화가 아닌 원화는 페드 입장에서는 국제결제와 준비 자산으로서의 위상이 제한적이기에 이를 담보로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원화는 그저 종이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한국이 제일 부진하다. 올해 7월 말 이후 한미 고위 실무국과 정상회담에서 관세 협상이 잘 됐다는 우리 분석이 아직 뒷전의 생생한 상황에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평가입니다. 국민이 더 답답해하는 것은 두 회담 결과를 확인할 공식 문서가 없다는 점이에요. 추석 연휴 기간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 간 양자 협상에서 대미 투자 양해각서 수정안을 집중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김 장관이 큰 틀에서 우리 외환시장이나 국민 경제에 미치는 중요한 부분에 대해 이견을 좁혀가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으니 지켜보겠습니다. 탈출구를 찾기 위해서는 우선 미국이 주장하는 일본과의 협약 체결 방식을 먼저 뜯어보아야 하겠습니다. 일본은 경제 및 국가안보상 이익을 촉진하기 위해 반도체, 의약품, 금속, 중요 광물, 조선, 알래스카 파이프라인을 포함한 에너지, AI, 양자 컴퓨터 등에 투자한다고 명확하게 그 분야를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양국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한다라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미래 산업에 대한 미국과 일본 간 동맹협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 분야에서 중국에 맞서 일본과 미국 기업이 돈과 기술 그리고 인력을 기르하고 힘을 합친다면 투자보다 더 큰 이익이 두 나라에 돌아갈 것이라는 비전이 엿보입니다. 어찌 보면 트럼프의 싱크빅 파이 키우기 협상 전략을 일본이 역이용하여 글로벌 차원의 업그레이드를 시연하고자 하는 의지가 반영된 것 같습니다. 교착 상태를 탈출할 길은 없는가? 우리의 협상 카드는 많지 않습니다. 우선 소고기를 완전 개방하는 일입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민주당 더민주혁신회의처럼 귀신 신나라 까먹는 얘기나 발등에 못이 뚫린다는 협박을 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낡은 고정관념을 버리고 소고기 개방은 죽어도 안 된다고 하는 장벽부터 내려놓기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미국이 그렇게 원하는 30개월령 이상 소고기까지 완전 개방하여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미국 측의 양보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29개월령 소고기는 먹어도 괜찮고 30개월령 소고기는 먹으면 뇌송송 구멍탁이 됩니까? 민주당은 미국산 소고기를 먹으면 광우병에 걸린다고 과거에 국민들을 속인 일부터 공개적으로 사과하면 됩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도 30개월령 소고기를 먹어도 죽지 않는다는 사실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라도 국가를 위해서 사과하면 받아줄 만큼 성숙해 있습니다. 그 다음은 한국형 달러 스테이블 코인과 연동하는 방안입니다. 이 방안은 박대석 칼럼니스트가 제안한 내용인데요. 달러 원화 통화 스와프는 어렵지만 달러 한국 스테이블 코인 스와프는 가능하다는 얘기죠.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의 스테이블 코인을 디지털 달러처럼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이고 한국은 달러를 직접 사용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제안할 수 있는 방안은 정부 보증 달러 스테이블 코인 시스템의 구축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미 컨소시엄을 구성한 한국 대형 은행들이 발행 주체가 되고 한국 정부가 보증을 제공하며 미국 국채와 달러 현금을 1대1로 담보로 미국 내 수탁은행에 예치하는 구조인데요. 이는 한국은행의 통화 주권 논란을 피하면서도 정부 신용을 활용할 수 있는 현실적 모델입니다. 어차피 미국이 스테이블 코인을 페드 자산에 편입하면서 국채와 연동시킬 때는 다른 나라의 중앙은행들도 필연적으로 언젠가는 스테이블 코인을 보유해야만 하게 되는데요. 이걸 이 기회에 미국과 협상으로 한국의 은행 컨소시엄이 발행 주체가 되어 선점하자는 것이죠. 한국의 스테이블 코인 제안은 단순히 미국의 국채 수요를 늘리는 것을 넘어 미국이 당면한 여러 구조적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해법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3,500억 달러 규모의 달러 스테이블 코인 발행은 그대로 3,500억 달러의 미국 국채 수요로 이어지는데요. 미국은 한국의 투자를 현금으로 받는 것보다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통해 국채 매입 수요를 확보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유리합니다. 현금 투자는 일회성이지만 스테이블 코인은 발행자가 담보를 유예하므로 국채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를 보장하기 때문이에요. 과거의 전통적인 스와프만 생각하면 답이 없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미국은 블록체인 및 디지털 금융 기술에서 한국의 우위를 활용해 달러 기반의 디지털 금융 생태계를 아시아에 구축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5천만 명 이상이 사용하는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같은 빅테크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고요. 업비트는 포브스가 선정한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순위에서 아시아 1위, 세계 4위입니다. 한국이 주도적으로 개발하고 운영하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 시스템은 지니어스법이 요구하는 투명성과 감독 체계를 갖추고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 확산을 견제하는 전략적 전진 기지를 아시아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K 콘텐츠, 반도체, 배터리, 조선 등 글로벌 공급망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진 산업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데요. 미국은 우리나라와의 스테이블 코인 협력을 통해 이들 산업의 글로벌 거래를 달러 기반의 디지털 시스템으로 흡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달러 스테이블 코인 시스템을 먼저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면 한국은 아시아 디지털 금융 허브가 됩니다. 한국을 거쳐야만 아시아 신흥시장에서 효율적인 디지털 결제가 가능해지는 구조입니다. 이는 미국에 두 가지 실익을 제공하는데요. 하나는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 확산을 한국이라는 우방국 중심의 생태계로 견제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한국을 통해 달러 기반 디지털 금융 시스템을 아시아 전역으로 확장하는 것이에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아시아 디지털 금융 등 허브 역할은 물론이고 외환 보유액을 직접 소진하지 않고도 대미 투자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은행 컨소시엄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 미국 내 조선 반도체 국방산업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수익이 발생하면 이를 다시 회수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생각이 우리나라 협상팀에 전달될 리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스테이블 코인을 이해하는 분이라면 박 칼럼니스트의 제안을 듣고 아하 하고 무릎을 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답한 마음에 교착 상태에 빠진 한미 관세 협상과 그 탈출구를 찾아봤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을 꾹 눌러주세요. 다음엔 더욱 좋은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